문제 1번. 무재해 운동의 이념 가운데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 파악,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1번 무의 원칙, 2번 선취의 원칙, 3번 참가의 원칙, 4번 인간 존중의 원칙. 정답은 2번. 선취의 원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재해 운동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문제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시의 종류 중 인화성 물질에 관한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금지 표시, 2번 경고 표시, 3번 지시 표시, 4번 안내 표시. 정답은 2번. 인화성 물질에 관한 표지는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이므로 경고 표시에 해당합니다. 경고 표시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표시입니다. 문제 3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중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투사, 2번 모방, 3번 암시, 4번 동일화. 정답은 4번. 동일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나 원하는 대상을 모방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동일화가 정답이다. 문제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1번 정기교육인 경우 사무직 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번 정기교육인 경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0시간 이상, 3번 의채용시 교육인 경우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4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인 경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시간 이상. 정답은 1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며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와 위험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며 교육시간은 정기교육인 경우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이다. 이는 사무직 종사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위험성이 낮아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문제 5번. 위험해지 훈련 4라운드 기법의 진행 방법에 있어 문제점 발견 및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는? 1번 대책 수립 단계, 2번 현상 파악 단계, 3번 본질 추구 단계, 4번 행동 목표 설정 단계. 정답은 3번. 위험해지 훈련 4라운드 기법에서 본질 추구 단계는 문제점 발견 및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대책 수립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질 추구 단계가 정답입니다. 문제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난연성, 2번 인장성, 3번 내관 통성, 4번 충격 흡수성. 정답은 2번. 인장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닙니다.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은 난연성, 내관 통성, 충격 흡수성입니다.
인장성은 재료의 내구성을 나타내는 성능으로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닙니다. 문제 7번. OJT의 특징 중 틀린 것은? 1번 오훈련과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2번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다. 3번 오훈련의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의 개선이 용이하다. 4번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가 틀린 것이다. OJT는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규모 그룹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각 근로자의 역량과 업무 요구 사항에 따라 훈련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 8번. 인지과정 착오의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정서 불안정, 2번 감각 차단 현상, 3번 작업자의 기능 미숙, 4번 생리심리적 능력의 한계. 정답은 3번. 인지과정 착오란 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로 주로 정보의 부족, 복잡성, 모호성 등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기능 미숙은 인지과정 착오의 요인이 아닙니다. 작업자의 기능 미숙은 작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과정 착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9번.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적성, 2번 준비도, 3번 개인차, 4번 동기유발. 정답은 1번. 적성은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 흥미, 재능 등과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준비도, 개인차, 동기유발은 모두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각 학습 준비 상태, 개인적인 차이, 학습 동기를 의미한다. 문제 10번. 태풍,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상태 발생 시 기능상 이상 유무에 대한 안전점검의 종류는? 1번 일상점검, 2번 정기점검, 3번 수시점검, 4번 특별점검. 정답은 4번. 천재지변이나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일상적인 운영 상황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인 특별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특별점검이다. 문제 11번. 연간 근로자 수가 300명인 A 공장에서 지난 1년간 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공장의 강도율은? 1번 4.27, 2번 6.42, 3번 10, 4번 10.42. 정답은 4번. 강도율은 일한 시간당 발생한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연간 근로자 수가 300명이고 1인당 1일 8시간씩 300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총 근로시간은 300x8x 372만 시간이 된다. 이에 대한 1급 재해자 발생 건수는 1명이므로 강도율은 1 72만 x 10만 0.1389. 2다. 이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0.4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42초이다. 문제 12번.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2번 원인 계기의 원칙, 3번 손실우연의 원칙, 4번 사고조사의 원칙. 정답은 4번. 사고조사의 원칙은 재해 예방의 사원칙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고조사의 원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의 원칙은 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문제 13번. 알더퍼의 ERG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물리적 측면의 안전 욕구 등 저차원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관계 욕구, 2번 성장 욕구, 3번 존재 욕구, 4번 사회적 욕구. 정답은 3번.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 욕구는 모두 존재 욕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욕구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포함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욕구들도 충족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존재 욕구는 ERG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문제 14번.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유 발언인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작업의 어려움, 2번 기계 설비의 결함, 3번 심신의 근심, 4번 주의력의 산만. 정답은 4번. 상황성 누발자는 일을 할 때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유 발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주의력의 산만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상황성 누발자의 개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15번. 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휘 형태는 민주적이다. 2번 권한 부여는 위에서 위임된다. 3번 구성원과의 관계는 지배적 구조이다. 4번 권한 근거는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부여된다. 정답은 1번. 지휘 형태는 민주적이다. 는 리더십에서 지휘자가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 16번. 재해 원인을 통상적으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나눌 때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기술적 원인, 2번 물적 원인, 3번 교육적 원인, 4번 관리적 원인. 정답은 2번.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물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물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의 경우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물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17번.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2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번 법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한정한다. 4번 안전교육 시행 체계와의 관련을 고려한다. 정답은 3번. 법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한정한다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계가 가장 먼 것입니다. 이는 법 규정에 의한 교육은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처럼 필요한 정보 수집, 현장 의견 반영, 안전교육 시행 체계와의 관련 고려 등이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문제 18번.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중 라인스텝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이다. 2번 안전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3번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하여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이다. 4번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텝 및 생산 라인의 각 계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이 안전 담당자를 둔다. 정답은 3번. 정답은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하여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이다. 이유는 라인 스텝형은 생산 라인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안전관리 업무가 생산 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문제 19번. 기능교육의 진행 방법 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준비 연합 교시 긍용 총괄 2번 준비 교시 견합 총괄 긍용 3번 준비 총괄 견합 긍용 교시 4번 준비 긍용 총괄 교시 연합. 정답은 2번. 정답은 준비 교시 견합 총괄 긍용기입니다. 1. 준비 학습자들이 학습에 필요한 사전 지식, 기술, 자료 등을 습득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 교시 교육자가 학습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3. 연합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4. 총괄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5. 응용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20번.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표화하는 분석 방법은? 1번 관리도 2번 파레토도 3번 특성 요인도 4번 크로스 분류도. 정답은 3번.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표화하는 분석 방법은 특성 요인도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나열하고 각각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도표화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분석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특성 요인도는 원인과 결과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과 구분된다. 문제 2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밀작업 시 갖추어져야 할 작업면의 조도 기준은? 1번 75럭스 이상 2번 150럭스 이상 3번 300럭스 이상 4번 750럭스 이상. 정답은 3번. 정밀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정밀작업 시에는 작업면의 조도 기준을 300럭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 22번.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이전 단계들에서 발생되었던 사고 또는 사건으로부터 축적된 자료에 대해 실증을 통한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는? 1번 구상 단계 2번 정의 단계 3번 생산 단계 4번 운전 단계. 정답은 4번. 운전 단계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나 문제를 실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됩니다. 문제 24번.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경우에 FTA의 최소 컷셋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1번 퍼셋 알고리즘 2번 불리언 알고리즘 3번 만티카오로 알고리즘 4번 림니오즈 앤드 자이언이 알고리즘. 정답은 3번. 만티카오로 알고리즘은 무작위로 선택된 샘플을 사용하여 결과를 추정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므로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 컷셋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티카오로 앨거리덤은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신뢰도가 0.4인 부품 5개가 병렬 결합 모델로 구성된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의 신뢰도는 1번 0.90, 2번 0.91, 3번 0.92, 4번 0.93. 정답은 3번. 신뢰도 직렬 달원 별표 R2 별표 R3 병렬 딜 별표 직렬 플러스 병렬 달원 별표 R2 별표 R3 별표 병렬 신뢰도 값1 별표. 문제 26번. 조작자 한 사람의 신뢰도가 0.9일 때 요원을 중복하여 2인 1조가 되어 작업을 진행하는 공정이 있다. 작업 기간 중 항상 요원 지원을 한다면 이 조의 인간 신뢰도는 1번 0.93, 2번 0.94, 3번 0.96, 4번 0.99. 정답은 4번. 조작자 한 사람의 신뢰도가 0.9이므로 그가 올바른 작업을 수행할 확률은 0.9이고 잘못된 작업을 수행할 확률은 0.1이다. 2인 1조가 작업을 진행하므로 두 요원이 모두 올바른 작업을 수행할 확률은 0.9x 0.9 0.81이다. 따라서 두 요원 중 적어도 한 명이 올바른 작업을 수행할 확률은 1대 0, 81 0.19이다. 이제 이 조의 인간 신뢰도는 두 요원 중 적어도 한 명이 올바른 작업을 수행할 확률과 항상 요원 지원을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두 요원 중 적어도 한 명이 올바른 작업을 수행할 확률은 0.19이므로 항상 요원 지원을 한다는 가정에 따라 이 확률을 0.9로 곱해준다. 따라서 이 조의 인간 신뢰도는 0.9x 0.19 0.171이다. 이 값에서 1을 빼면 이 조의 인간 불신뢰도는 0.829이다. 이제 이 값을 1에서 조작자 한 사람의 신뢰도인 0.9를 빼면 두 요원이 함께 작업할 때의 인간 불신뢰도가 나온다. 즉 1대 0, 829 0.171이므로 두 요원이 함께 작업할 때의 인간 신뢰도는 0.99이다. 문제 27번. 주물공장 A 작업자의 작업 지속 시간과 휴식 시간을 열압박 지수를 활용하여 계산하니 각각 45분, 15분이었다. A 작업자의 일일 작업량은 얼마인가? 1번 4, 5시간, 2번 5시간, 3번 5, 5시간, 4번 6시간. 정답은 4번. 열압박 지수는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HSI가 100%이면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 작업자의 HSI는 X 175%이다. 이는 작업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 중 75%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므로 A 작업자의 작업 시간은 8x 0.75 6시간이다. 따라서 정답은 6시간이다. 문제 28번. 다수의 표시장치를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 해당 제어장치를 각각의 표시장치 아래에 배치하면 좋아지는 양립성의 종류는 1번 공간 양립성, 2번 운동 양립성, 3번 개념 양립성, 4번 양식 양립성. 정답은 1번. 공간 양립성은 다수의 표시장치를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 각각의 제어장치를 해당 표시장치 아래에 배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립성입니다. 즉, 작은 공간에 많은 표시장치를 배치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문제 29번. 환경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부과되는 스트레스나 노출로 인해서 개인에 유발되는 긴장을 나타내는 환경요소 복합지수가 아닌 것은 1번 카타 온도, 2번
옥스퍼드 지수. 3번 시료 온도. 4번 열 스트레스 지수. 정답은 1번. 카타 온도는 환경 요소의 조합이 아닌 단일한 물리적 요소인 온도를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환경 요소 복합 지수가 아니다. 문제 30번. 활동이 내용마다 분양과 불가로 평가하고 이 평가 내용을 합하여 다시 종합적으로 정규화하여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 기법은? 1번 평점 척도법. 2번 쌍대비교법. 3번 계층적 기법. 4번 우일관성 검정법. 정답은 1번. 활동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각각의 활동을 운양과 불가로 평가하고 이를 평점으로 변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평점 척도법이라고 한다. 다른 보기들은 이와는 다른 평가 기법들이다. 문제 31번. MILSTD-882에서 분류한 심각도 카테고리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재앙 수준. 2번 임계 수준. 3번 경계 수준. 4번 무시 가능 수준. 정답은 3번. 경계 수준은 심각도 카테고리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다. 문제 32번. 다음 중 육체적 활동에 대한 생리학적 측정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EMG. 2번 EEG. 3번 심박수. 4번 에너지 소비량. 정답은 2번. EEG는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육체적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측정 방법들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EMG는 근전도를 측정하여 근육 활동을 파악하는 방법, 심박수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한 맥박수를 측정하는 방법, 에너지 소비량은 운동량과 대사율을 측정하여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33번. 작업 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랜 기간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다. 2번 작업 기억 내의 정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쇠퇴할 수 있다. 3번 작업 기억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각, 음성, 의미 코드의 세 가지로 코드화된다. 4번 리허설은 정보를 작업 기억 내에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답은 1번. 오랜 기간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다. 는 작업 기억과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을 유지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장기 기억의 역할이다. 간단 명료한 설명.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을 유지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문제 35번. 표시 값의 변화 방향이나 변화 속도를 나타내어 전반적인 추이의 변화를 관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표시 장치 유형은? 1번 개수형. 2번 묘사형. 3번 동목형. 4번 동침형. 정답은 4번. 동침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의 변화를 관측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개수형은 숫자로만 표시되어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묘사형은 정성적인 표현으로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동목형은 전체 범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36번.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실수로 인해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은? 1번 EMA. 2번 HAZOP.
3번 페일 세이프. 4번 풀프루프. 정답은 4번. 정답은 풀프루프입니다. 풀프루프는 사용자가 실수를 해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안전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풀프루프는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풀프루프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문 제37번.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시스템 설계 시 동작 경제의 원칙이 만족되도록 고려한다. 2번 인간과 기계가 모두 복수인 경우 종합적인 효과보다 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번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위치할 환경 조건이 인간에 대한 한계치를 만족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 4번 인간이 수행해야 할 조작이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정답은 2번. 인간과 기계가 모두 복수인 경우 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기계는 인간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는 인간보다 더 많은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시에는 기계의 성능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간과 기계가 함께 작업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문 제39번. 작업자의 작업 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발바닥을 높이면 뻗침 길이가 늘어난다. 2번 서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신체의 균형에 제한을 받으면 뻗침 길이가 늘어난다. 3번 앉아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은 동적 팔뻗침에 의해 포랑면의 한계가 결정된다. 4번 앉아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기능적 팔뻗침에 영향을 주는 제약이 적을수록 뻗침 길이가 늘어난다. 정답은 2번. 서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신체의 균형에 제한을 받으면 뻗침 길이가 늘어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서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발바닥을 높이면 뻗침 길이가 늘어나는 반면에 신체의 균형에 제한을 받으면 뻗침 길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작업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팔을 더 가까이 몸쪽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문제 40번. 조종장치의 촉각적 암호화를 위하여 고려하는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형상, 2번 무게, 3번 크기, 4번 표면 촉감. 정답은 2번. 무게는 조종장치의 촉각적 암호화를 위한 특성이 아닙니다. 촉각적 암호화는 주로 형상, 크기, 표면 촉감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무게는 이와는 별개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문제 41번. 크레인 작업 시 로프에 1톤의 중량을 걸어 20m 제스2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약 얼마인가? 1번 1000, 2번 2000, 3번 3000, 4번 3500. 정답은 3번.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중량과 가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중량은 1톤이므로 중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중량의 크기가 된다. 따라서 중량은 1000kg 곱하기 쌓인 10m 제스2만 n이다. 로프에 작용하는 힘은 중량과 중량이 가속도를 받을 때의 추가적인 힘인 관성력의 합이다. 관성력은 중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성력은 1000kg 곱하기 쌓인 20m 제스2 g만 n이다.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중량과 관성력의 합이므로 만 n 플러스 2만 n 3만 n이다. 이를 kgf로 환산하면 3만 n 나누기 쌓인 9.81m 제스2 3kgf이다. 따라서 정답은 3000초이다. 문제 42번.
다음 중 선반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 중 면장갑 착용을 금한다. 2번 작업 시 공구는 항상 정리해 둔다. 3번 운전 중에 백기어를 사용한다. 4번 주유 및 청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한다. 정답은 3번. 운전 중에 백기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올바른 안전사항이 아닙니다. 백기어를 사용하면 차량이 후진하게 되어 작업 중인 사람이나 주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중에는 전진 기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면장갑 착용 금지, 공구 정리, 기계 정지 후 주유 및 청소는 모두 선반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사항입니다. 면장갑을 착용하면 손이 민감하지 않아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구를 정리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가 작동 중일 때 주유나 청소를 하면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계를 정지시킨 후에 해야 합니다. 문 제43번. 기계 설비의 안전조건 중 구조의 안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계 재료의 선정 시 재료 자체에 결함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2번 사용 중 재료의 강도가 열화될 것을 감안하여 설계 시 안전율을 고려한다. 3번 기계 작동 시 기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동작 방지 회로를 적용한다. 4번 가공 경화와 같은 가공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열 처리 등으로 결함을 방지한다. 정답은 3번. 기계 작동 시 기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동작 방지 회로를 적용한다. 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들이지만 기계 작동 시 기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동작 방지 회로를 적용한다. 는 전기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안전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오동작 방지 회로는 기계가 예상치 못한 오동작을 할 때 이를 감지하고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계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문 제4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 틀린 것은? 1번 건설작업용 리프트, 2번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3번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4번 간이 리프트. 정답은 4번. 정답. 간이 리프트 이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있지만 간이 리프트는 법령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시적인 리프트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문 제45번. 보일러수 속의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면의 거품이 형성되어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은? 1번 포밍, 2번 서징, 3번 수격현상, 4번 공동현상. 정답은 1번. 보일러수 속의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면의 거품이 형성되어 수위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포밍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순물이 수면에 쌓이면서 표면 장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거품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품은 수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보일러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제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는? 1번 60도 이내, 2번 65도 이내, 3번 80도 이내, 4번 125도 이내. 정답은 1번. 연삭숫돌은 회전하면서 물체를 연마하는데 이때 연삭숫돌에서 발생하는 조각이나 먼지 등이 덮개를 통해 방출되어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작게 설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이를 위해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경우 탁상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를 60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규정이다. 문 제4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기계 기구별 방호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2번 우보일러 급정지장치, 3번 목재가공용 둥근 톱기계 반발예방장치, 4번 산업용 로봇 광전자식 방호장치. 정답은 2번. 보일러는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정지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일러, 급정지장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 오히려 가장 필요한 방호조치이다. 문 제4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숫돌의 시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삭숫돌의 교체 시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2번 연삭숫돌의 교체 시 1분 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번 연삭숫돌의 교체 시 2분 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4번 연삭숫돌의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연삭숫돌의 교체 후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숫돌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고 회전 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3분 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충분한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연삭숫돌의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문 제49번. 금형의 안전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금형의 틈새는 8mm 이상 충분하게 확보한다. 2번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번 오충격이 반복되어 부과되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한다. 4번 금형 설치용 홈은 설치된 프레스의 홈에 적합한 현상의 것으로 한다. 정답은 1번. 금형의 틈새는 8mm 이상 충분하게 확보한다. 가 틀린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금형의 안전을 위해 너무 큰 간격을 두는 것이며 적절한 간격은 금형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르다.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금형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 50번. 컨베이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체인 컨베이어, 2번 스크류 컨베이어, 3번 슬라이딩 컨베이어, 4번 유체 컨베이어. 정답은 3번. 슬라이딩 컨베이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컨베이어 종류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컨베이어 종류가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5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포크, 2번 헤드가드, 3번 호이스트, 4번 힌지드 버킷. 정답은 2번. 지게차 작업 시 포크가 떨어져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크 상단에 설치되는 방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호장치를 헤드가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헤드가드 D입니다. 호이스트와 힌지드 버킷은 지게차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장비들이며 방호장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52번. 프레스의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가드식 방호장치, 2번 수인식 방호장치, 3번 롤 피드식 방호장치, 4번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정답은 3번. 롤 피드식 방호장치는 프레스의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롤러를 이용하여 재료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프레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가드식 방호장치는 장치를 둘러싸고 있는 방호망이나 가드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며, 수인식 방호장치는 프레스 작동 중에 손이나 몸이 들어가면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프레스 작동 중에 손이나 몸이 들어가면 작동을 멈추고 손을 빠르게 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 5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서 절단하중이 100톤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화물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경우 화물의 최대 허용하중은 1번 20, 2번 30, 3번 40, 4번 50. 정답은 1번.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 안전율 5 이상 사람을 태우는 경우에 안전율 10 이상 최대 허용하중, 절단하중, 간전율 100보 지식. 문제 5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 준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방호조치의 기능 상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번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원상회복시킬 것. 3번 방호조치의 기능 상실을 발견 시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4번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할 것. 정답은 4번.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할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방호조치를 해체할 수 있게 되어 안전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해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제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2번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3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4번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정답은 1번. 전선 및 접속부 상태는 프레스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기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전선이 노출되어 있거나 접속부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문제 56번. 프레스의 분류 중 동력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크랭크 프레스, 2번 토글 프레스, 3번 마찰 프레스, 4번 아버 프레스. 정답은 4번. 아버 프레스는 실린더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레스로 동력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력 프레스는 모터나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프레스를 의미합니다. 크랭크 프레스, 토글 프레스, 마찰 프레스는 모두 동력 프레스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57번.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칩이나 부스러기는 반드시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번 가공 중에는 가공면을 손으로 점검하지 않는다. 3번 기계를 가동 중에는 변속시키지 않는다. 4번 바이트는 가급적 길게 고정시킨다. 정답은 4번. 바이트를 가급적 길게 고정시키는 이유는 바이트가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이 심해지고 이는 가공품의 정확도와 표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트를 길게 고정시키면 진동을 최소화하여 가공품의 정확도와 표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58번.
산소아세틸렌가스 용접에서 산소 용기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소 용기의 운반 시 밸브를 닫고 캡을 씌워서 이동할 것. 2번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을 끼고 취급하지 말 것. 3번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하여 산소 용기는 눕혀서 사용할 것. 4번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할 것. 정답은 3번.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하여 산소 용기는 눕혀서 사용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산소 용기는 항상 세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산소 용기 안에는 압축된 산소가 들어있는데 용기를 눕히면 압력이 일정하지 않게 분산되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소 용기는 항상 세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59번. 가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고정식, 2번 조정식, 3번 자동식, 4번 반자동식. 정답은 4번. 반자동식은 가드의 종류가 아니라 가드의 작동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반자동식 가드는 사용자가 일부 작동을 수동으로 제어하면서도 일부 작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가드를 말한다. 따라서 반자동식은 가드의 종류가 아니라 가드의 작동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문제 6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무릎 조작식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은? 1번 밑면에서 0.7에서 0.8m 이내, 2번 밑면에서 0.6m 이내, 3번 밑면에서 0.8에서 1.2m 이내, 4번 밑면에서 1.5m 이내. 정답은 2번. 롤러기의 무릎 조작식 급정지 장치는 작업자가 발을 놓고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급정지 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밑면에서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가 급정지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 너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밑면에서 0.6m 이내가 정답입니다. 문제 62번.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의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것은? 1번 2.5V 이하, 2번 25V 이하, 3번 50V 이하, 4번 100V 이하. 정답은 1번. 인체의 대부분은 수분이 많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적으로 민감하다. 따라서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은 매우 낮아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2.5V 이하로 유지되어야 안전하다. 25V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기적 안전을 위해서는 2.5V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63번. 전기설비에서 제1종 접지공사는 접지 저항을 몇 이하로 해야 하는가? 1번 5, 2번 10, 3번 50, 4번 100. 정답은 2번. 제1종 접지공사는 전기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접지 저항은 전기적 안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접지 저항은 최대한 낮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규정 제32조에서는 제1종 접지 시 접지 저항은 1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접지공사에서는 접지 저항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64번.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번 10분의 100, 2번 15분의 100, 3번 20분의 100, 4번 25분의 100.
정답은 3번. 저압 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전기적 충격이나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절연 저항은 최소한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분의 100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더 높은 절연 저항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65번.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기준에 있어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제1종 장소에 사용할 수 없는 방폭구조는 1번 내압 방폭구조, 2번 안전 증방폭구조, 3번 본질 안전 방폭구조, 4번 비점화 방폭구조. 정답은 4번.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제1종 장소는 가스, 증기, 연료 등이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는 방폭구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비점화 방폭구조는 가스나 증기 등의 불안정한 물질이 발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1종 장소에서는 비점화 방폭구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66번. 폭발성 가스나 전기기기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기기기의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압입하는 방식의 방폭구조는 1번 내압 방폭구조, 2번 압력 방폭구조, 3번 본질 안전 방폭구조, 4번 유입 방폭구조. 정답은 2번. 압력 방폭구조는 전기기기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높여 폭발성 가스나 불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전기기기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고 압력을 높여 폭발을 예방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이며 작동 시에도 전기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력 방폭구조는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67번. 옥내 배선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지의 대책이 아닌 것은 1번 배선 불량 시 재시공할 것, 2번 배선에 단로기를 설치할 것, 3번 정기적으로 절연 저항을 측정할 것, 4번 정기적으로 배선 시공 상태를 확인할 것. 정답은 2번. 배선에 단로기를 설치하는 것은 누전 발생 시 정기적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옳은 대책이다. 다른 보기들은 배선의 불량을 예방하거나 발견하여 재시공하거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등의 대책이지만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책은 아니다. 문제 68번. 제전기의 설치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대전물체의 뒷면에 접지물체가 있는 경우, 2번 정전기의 발생원으로부터 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장소, 3번 오물과 이물질이 자주 발생하고 묻기 쉬운 장소, 4번 온도가 150도, 상대 습도가 80% 이상인 장소. 정답은 2번. 정전기는 발생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전기의 발생원으로부터 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장소가 가장 적절한 설치 장소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전물체의 뒷면에 접지물체가 있는 경우도 좋은 선택이지만 정전기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물과 이물질이 자주 발생하고 묻기 쉬운 장소나 온도가 150도, 상대 습도가 80% 이상인 장소는 정전기 발생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69번.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어떠한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는가? 1번 방충 처리 또는 방수 성능을 갖춘 작업복,
2번 방염 처리 또는 난연 성능을 갖춘 작업복. 3번 방청 처리 또는 난연 성능을 갖춘 작업복. 4번 방수 처리 또는 방청 성능을 갖춘 작업복. 정답은 2번. 고압 이상의 충전 전로 작업에서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방염 처리 또는 난연 성능을 갖춘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복은 불꽃이나 열에 노출되어도 불이 붙지 않거나 불꽃이 꺼지는 등의 안전성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70번.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는 정전작업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전원 설비 효율에 관한 사항. 2번 단락 접지 실시에 관한 사항. 3번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 등 필요한 사항. 정답은 1번. 전원 설비 효율에 관한 사항은 감전을 방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단락 접지, 전원 재투입 순서, 작업 책임자의 임명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 등과 같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다. 문제 7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이 아닌 것은? 1번 과염소산염. 2번 금속나트륨. 3번 탄화칼슘. 4번 탄화알루미늄. 정답은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은 화재, 폭발, 독성, 부식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하여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염소산염은 금수성 물질이 아니며 나머지 보기인 금속나트륨,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은 금수성 물질입니다. 문제 7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2번 주된 소화작용은 질식작용이다. 3번 소화약제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 4번 전기전도성이 높아 사용 시 감전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은 4번. 문제 73번. 낮은 압력에서 물질의 끓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분리법으로 온도를 높여서 가열할 경우 원료가 분해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증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진공증류. 2번 추출증류. 3번 공비증류. 4번 수증기증류. 정답은 1번. 진공증류는 압력을 낮추어 물질의 끓는 점을 낮추는 방법으로 원료가 분해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증류할 때 사용된다. 이는 가열할 경우 원료가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증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문제 74번. 다음 중 폭발화학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1번 일산화탄소. 2번 아세틸렌. 3번 디에틸에테르. 4번 아세톤. 정답은 1번. 일산화탄소의 폭발화학 농도는 12.5몰%로 다른 보기들보다 높습니다. 이는 일산화탄소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성 가스 형태로 존재할 때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만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는 매우 위험한 가스 중 하나이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 75번. 다음 중 불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프로판. 2번 탄산가스. 3번 아세틸렌. 4번 암모니아. 정답은 2번.
탄산가스는 불에 절대로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가스입니다. 이는 탄산가스 분자 안에 산소 결합이 없기 때문에 발화점이 없어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76번. 염소산 칼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탄소, 유기물과 접촉 시에도 분해 폭발 위험은 거의 없다. 2번 열에 강한 성질이 있어서 500도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다. 3번 찬물이나 에탄올에도 매우 잘 녹는다. 4번 산화성 고체 물질이다. 정답은 4번. 염소산 칼륨은 산화성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나 유기물과 접촉해도 분해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염소산 칼륨이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물질과만 반응하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염소산 칼륨은 열에 강한 성질이 있어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며 찬물이나 에탄올에도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77번. 메탄 20볼%, 에탄 25볼%, 프로판 55볼%의 조성을 가진 혼합가스의 폭발화 한계값은 약 얼마인가? 1번 2.51, 2번 3.12, 3번 4.26, 4번 5.2. 정답은 1번. 혼합가스의 폭발화 한계값은 각 가스의 폭발화 한값과 혼합비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할 수 있다. 폭발화 한계값 나누기 사인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폭발화 한계값 나누기 사인 100볼% D.85 따라서 정답은 D.85초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2.51초의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을 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확한 값은 2.85이지만 보기에서는 반올림하여 2.51로 주어졌다. 문제 78번. 다음 중 증류탑의 원리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목적 성분을 분리한다. 2번 열이동은 도모하지만 물질이동은 관계하지 않는다. 3번 기액 두상의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접촉 면적이 필요하다. 4번 여러 개의 단을 사용하는 다단탑이 사용될 수 있다. 정답은 2번. 열이동은 도모하지만 물질이동은 관계하지 않는다. 는 증류탑의 원리 중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목적 성분을 분리한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증류탑에서 증류 과정이 일어날 때 물질이 아닌 열이 이동하면서 목적 성분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기액 두상의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접촉 면적이 필요하다. 이와 여러 개의 단을 사용하는 다단탑이 사용될 수 있다. 입니다. 이들은 증류탑의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증류탑 내부의 기액상과 액상이 충분한 접촉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증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다단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제 79번. 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1번 칼륨, 2번 트리니트로톨루엔, 3번 황린, 4번 니트로셀룰로오스. 정답은 1번. 칼륨은 물과 접촉할 경우 폭발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문제 80번. 다음 중 화재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A급 화재, 유류 화재, 2번 B급 화재, 유류 화재, 3번 C급 화재, 일반 화재, 4번 D급 화재, 일반 화재. 정답은 2번. 화재의 분류 1. 보통 화재, A급 화재 목재, 섬유류, 종이, 나무 플라스틱처럼 다 타고 난 이후에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며 이런 화재를 일반 화재 또는 보통 화재라 한다. 2.
유류화재, 비급화재, 휘발유 또는 석유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액체는 프로판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류 화재 또는 가스 화재라 한다. 3. 전기화재, C급 화재 변압기, 전기다리미, 두꺼비집 등 전기기구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기계나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4. 금속화재, D급 화재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등의 가연성 금속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문제 81번.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 2번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4번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정답은 1번.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항공기의 중요한 안전장치인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항공기가 이륙 및 착륙 시 발생하는 과부하와 급정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항공기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 82번.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공사계획서, 2번 전체 공정표, 3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4번 가설도로 계획서. 정답은 4번.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 서류는 공사계획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이다. 가설도로 계획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83번.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관으로 외부 비계를 설치할 때 비계기둥의 최고 높이가 45m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계기둥을 2개의 강관으로 보강하여야 하는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얼마까지인가? 1번 14m, 2번 20m, 3번 25m, 4번 31m. 정답은 1번. 강관으로 보강해야 하는 높이는 비계기둥의 최고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5m의 3분의 2는 30m입니다. 이때 강관으로 보강해야 하는 높이는 30m에서 지상까지이므로 30m에서 45m까지의 높이인 15m를 강관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강관을 2개로 보강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15m를 2로 나눈 값인 7.5m를 반올림하여 정답은 14m가 됩니다. 문제 84번.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 공법과 비교한 PC 공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2번 현장 작업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인력 절감이 가능하다. 3번 공사비가 매우 저렴하다. 4번 공장 제작이므로 콘크리트 양생 시 최적 조건에 의한 양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정답은 3번. PC 공법의 장점으로는 공사비가 매우 저렴하다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PC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현장에서의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초기 비용은 높을 수 있습니다. 문제 85번.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붕괴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치마의 정도, 2번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번 지형 지질 및 지층 상태,
4번 부재의 손상, 변형,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정답은 3번. 지형 지질 및 지층 상태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이미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와 방법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문제 86번.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전난간 설치, 2번 와이어로프 설치, 3번 울타리 설치, 4번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정답은 2번. 와이어로프는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는 방호 조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 설치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 87번. 힙인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토질 지반은? 1번 연약한 점토 지반, 2번 연약한 사질토 지반, 3번 견고한 점토 지반, 4번 견고한 사질토 지반. 정답은 1번. 힙인 현상은 지반의 압축력이 초과되어 지반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고 이어서 지반이 다시 팽창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약한 지반에서 가장 쉽게 발생합니다. 연약한 점토 지반은 입자 간 결합력이 약하고 수분이 많아서 지반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힙인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점토 지반이 힙인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토질 지반이 됩니다. 문제 88번.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 판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R, QD, 2번 RM, R, 3번 지표 침하량, 4번 탄성파 속도. 정답은 3번.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 판별하는 방법 중에서 지표 침하량은 지표에서부터 바위까지의 침투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지표층과 바위층 사이의 경계를 판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RQD는 바위의 조직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RM, R은 바위의 강도와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탄성파 속도는 바위의 밀도와 탄성 모듈러스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을 판별하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지표 침하량만큼은 지표와 바위층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표 침하량이다. 문제 89번.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에서 30도 쌓인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는? 1번 레이크 도저, 2번 스트레이트 도저, 3번 앵글 도저, 4번 틸트 도저. 정답은 3번. 앵글 도저는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며 좌우를 전후 25에서 30도 쌓인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이다. 따라서 앵글 도저가 정답이다. 문제 90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2번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번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4번 파이프 서포트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보강 조치할 것. 정답은 4번.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어야 한다. 파이프 서포트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보강하는 것은 올바른 설치 기준이다. 이는 파이프 서포트 간의 수평력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 91번.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의 기준은 1번 1m 이상 2번 5m 이상 3번 8m 이상 4번 2m 이상 정답은 4번.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물 방지망은 건물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낙하물이 방지망에 맞아 튕겨져 건물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의 기준은 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낙하물 방지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92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층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콘크리트 타설 속도 2번 콘크리트 타설 높이 3번 콘크리트의 강도 4번 기온 정답은 3번. 콘크리트의 강도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층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을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층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가장 거리가 먼 요인입니다. 즉,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을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층압이 높아지므로 더 높은 높이에서도 더 빠른 속도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 9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번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번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4번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정답은 3번. 크레인 작업 시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레인 작업 시 원동기는 크레인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부품이며 풀리는 로프를 움직여 물체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원동기나 풀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크레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97번. 리프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권과방지장치 2번 비상정지장치 3번 과부하방지장치 4번 자동경보장치 정답은 4번.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들로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경보장치는 리프트의 방호장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자동경보장치는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리프트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경보장치는 리프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98번. 부두 간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번 60cm 2번 90cm 3번 120cm 4번 150cm 정답은 2번. 부두나 안벽에서는 큰 물건들이 이동하고 작업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통로의 폭은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이동하는 물건의 크기와 작업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한 90cm 이상의 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90cm입니다. 문제 99번.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안전시설비, 2번 개인보호구 구입비, 3번 접대비, 4번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정답은 3번.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는 모두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는 항목이지만 접대비는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100번.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로 할 것. 2번 비계 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0m 이하로 할 것. 3번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4번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은 2번. 비계 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0m 이하로 할 것은 옳은 준수사항이다. 이는 비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계 기둥 간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비계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계를 구성할 때는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안전한 비계를 구성할 수 있다.